제가 10년 전에 박사 갖고 있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 비트코인을 사라! 저한테 당당하게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똑똑해요, 그 사람들이. 그들과 나의 차이는 뭐냐? 딱 하나예요. 비트코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축된 세계 질서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거예요. 미국은 돈만 찍어내면 반도체도 사올 수 있고 자동차도 사올 수 있고 그리고 석유도 사올 수 있다. 미국은 정말 만능이네. 놀고 먹네. 여러분 설마 그 말을 믿으세요? 달러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외국에서 반도체, 자동차 다 사와. 이런 깡패가 어디 있어? 근데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세요? 트럼프가 뭐예요? 트럼프가.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석이 되세요? 왜 좋은 걸 안 한대? 왜 좋은 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어요. 기축통화는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잖아요. 중국이 막 기축통화 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보이죠. 시켜줘도 안 할 거예요. 블랙록의 회장이죠. 비트코인의 상승 원인을 안전자산 선호라고 짚어주죠. 이분이 2017년도에는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의 지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자금 세탁은 이제 습득 경로가 이상한 자산을 양지로 올리는 걸 자금 세탁이라고 하죠. 그거를 해준다, 비트코인.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트코인은 인터내셔널 어셋이다. 자,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통화도 초월할 것이다. 제가 의역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Transcend any one currency. 그럼 any one currency에 달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문법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죠? 미국의 블랙락 회장이 비트코인은 달러를 이긴다 그러면은 혼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우리나라 무슨 코스피에 있는 한 종목으로 보지 마시고 아, 비트코인은 달러하고 따위먹는 거 관계구나. 적어도 레리 핑크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무시하려면 레리 핑크 회장보다 돈이 많으면 돼요. 아니면 레리 핑크 회장이 부리고 있는 사람들의 IQ보다 여러분이 좋으면 돼요.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뭔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10년 전에 오태민이 떠들었거든요. 제가 떠들 때는 mean nothing이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태민인데. 중요한 건 오태민이 떠들던 건 저 이분 과외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글로 책 썼지 영어로 쓴 적이 없어요. 이분도 떠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지구 반대편에 있고 사회적 지위, 가지고 있는 권한 이런 게 다 다른 사람 둘이서 똑같은 걸 떠들고 있다면 여기 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떠들었거든요. 그 증거는 유튜브에 다 남아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정학적 질서가 영구 불변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정학적 질서,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하고 미국은 얼마든지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국들은 얼마든지 미국의 자산을 사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의 왈츠로서 우아한 춤을 추는 이런 세계 질서가 영구 불변하고 여기에는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무한 동력 장치 같다라는 그런 얼토당토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박사 갖고 있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 비트코인을 사라! 라고 했을 때 저한테 당당하게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우한이에요. 진짜 십자우한. 안 배웠다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벌이 없는 제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담았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말한 걸 믿어준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있는 이 PhD들이 문제인 거예요.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나의 차이는 무엇이냐. 저보다 똑똑해요.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도. 그들과 나의 차이는 뭐냐. 딱 하나예요. 비트코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었던 지난 80년 구체적으로는 포스트 1945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축된 세계 질서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거예요. 저는 제가 정통파 공부를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PhD가 없습니다. 제 공부에 의하면 이 시스템은 굉장히 언밸런스한 시스템이에요.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몇 번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을 동맹들이 부축을 했어요. 일본이 부축했고 독일이 부축했고 그리고 한동안은 중국하고 미국이 2인 삼각으로다가 발을 묶고 같이 뛰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2010년대부터. 눈 빠른 사람들은 느낍니다. 2010년대부터 이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것이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30년 사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또 기회가 오거든요. 그럼 지금 비트코인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련했습니다. 비트코인 익스프레스 콜렉션. 자, 비트코인 익스프레스 컬렉션은 제가 10년 동안 떠들었던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썼던 글들을 모아서 꼭 필요한 것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행운을 놓치지 마십시오.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사주지 않고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더 중요한 거 트럼피즘의 온상 미국 내부가 바로 그놈의 기축 달러 시스템 때문에 분열되고 있었어요.
제가 경영경제를 공부한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 주변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들을 보고 제가 가끔씩 정말 황당합니다. 정말 너무 놀래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미국은 특수한 종이에 특수한 잉크로 돈만 찍어내면 반도체도 사올 수 있고 자동차도 사올 수 있고 남의 나라 노동력을 징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석유도 사올 수 있다. 미국은 정말 만능이네. 놀고 먹네. 이런 이야기를 비전공자들이 한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경영 경제를 공부한 사람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서 지적으로 블랙홀이 있구나. 여러분 설마 그 말을 믿으세요? 미국은 특수한 종이에다가 특수한 잉크를 뿌려갖고 달러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외국에서 반도체, 자동차 다 사와. 이런 깡패가 어디 있어? 근데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세요? 트럼프가 뭐예요? 트럼프.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석이 되세요? 이게 해석이? 왜 좋은 걸 안 한대? 왜 좋은 걸? 여러분 미국의 그 퍼런 잉크, 퍼런 종이를 우리가 원해요? 아니면 그거 종이 됐어? 우리 자동차 니네한테 안 줘. 우리 반도체 니네한테 안 줘 이래요.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반도체를 파는 게 목적이에요? 안 파는 게 목적이에요? 그 파란 종이 받고 왜 자동차 주려고 안달이야? 우리만 그래요? 중국. 일본 다 그러는데? 그 파란 종이 받고 자기네 나라에 원자재를 주려고 하고 자동차를 주려고 하고 반도체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거 못 주면 막 슬퍼하잖아요. 무역 적자 났다고. 이게 모순이 아니라 해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 경제를 보는 시각하고 기업이나 한 가게를 보는 시각하고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경제학의 중상주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수출하면 좋은 거 수입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중상주의자인데요. 테스트 몇 가지를 해보면 대부분 다 중상주의자고 심지어는 경제학 전공자도 중상주의자인데 슬프게도 중상주의는 틀리거든요. 오류인데 그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국가의 수출 수입은 기업의 매출 매입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국가 경제를 볼 때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면 일자리로 보셔야 돼요. 일자리로. 그것도 오류가 있지만 그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이 트럼프 현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뷰를 제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워낙에 지금 머릿속에 꼬여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자동차를 외국에 사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자리를 그 자동차 생산 나라로 보냈다는 거예요. 미국이 반도체를 외국에서 사온다는 건 뭐냐면 반도체 일자리를 그 나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 철강도 미국에 생산했었고 자동차도 미국에 생산했었고 반도체도 미국에 생산했었는데 달러 기축 시스템 아래서는 미국이 점차적으로 경쟁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강 공장도 일본하고 한국으로 나가고 조선도 한국하고 중국으로 나가고 자동차도 한국하고 독일로 나가고 반도체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돈만 찍어내면 반도체를 얻지만 일자리를 뺏긴 거고 우리는 반도체를 미국에 밀어내면서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거나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거죠. 국가는 일자리 개념이거든요. 그 미국의 준수한 일자리가 이놈의 달러 기축 시스템 때문에 다 나가버리니까 미국의 중서부 지역의 노동자 계층이 전통적으로 할아버지 민주당원, 아버지 민주당원, 나도 민주당원인데 얘네들이 2016년도에 트럼프를 찍은 거예요. 미국의 노조들이 트럼프를 찍은 거예요. 왜? 반도체 일자리, 철강 일자리, 자동차 일자리 가져오라 이거지. 달러 찍어가지고 반도체 외국에서 사오고 자동차 사오고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일자리를 이제 미국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종이로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림자예요 돈은. 중요한 건 실제로 움직이는 건 일자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일자리.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피즘이라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는데 트럼피즘이야말로 바로 1945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낳은 구조적 모순이에요. 기축통화국의 모순. 기축통화국이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내야 되고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낸다는 거는 자기 나라의 준수한 일자리를 계속해서 외국으로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문제가 돼요. 이들이 표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들이 그 일자리를 다시 찾아오라라는 쪽에 표를 던지면 그게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거나 시간이 걸리겠죠. 힘들 거예요. 기축통화 시스템은 붕괴됩니다.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우리의 직관하고 어긋나지만 이게 논리적인 추론이에요. 왜냐하면 기축통화라는 거는 그냥 달러 종이돈을 찍어갖고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무역이라는 거를 통해 갖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알고리즘, 메커니즘하고 연결되어 있거든. 트럼프가 외치는 게 그거잖아요. 공장 다 들어와라. 그러면 기축통화 시스템 미국의 누구들한테 좋았어요? 헐리우드에 좋았죠. 왜냐하면 헐리우드 경쟁력은 다른 나라에서 없었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런 창의적이고 남보다 훨씬 예쁘고 남보다 잘생기고 남보다 멋있고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많아졌어요. 어떤 조직에 속해갖고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혼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계화 시스템, 다시 말하면 미국의 기축통화 시스템이 유리해요. 또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사회적 약자.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보호 대상자들, 노숙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숙자들한테 따뜻해요, 미국이. 왜냐하면 국가가 재정지출 발행해갖고 버터를 제공하면 되니까. 그래서 미국의 달러 시스템은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거낸 버터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궁극적으로 봤더니 달러를 찍어서 군대를 운영하고 사회복지비를 쓰는구나 라고 귀결이 돼요. 그 누구한테 불리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조직에 속혀서 정년을 보장받으면서 준수한 연봉을 받고 주말에는 같이 미식축구를 보고 피크닉을 갈 수 있었던 그런 중산층의 서민들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제조업 종사자. 독일은 기로에 섰을 때 제조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달러의 역사를 보면 아는데 미국도 이 짐이 부담돼가지고 마르크화 시절에 독일한테 야 니네도 우리 기축통화 일부를 담당해. 그리고 엔화 니네도 담당했는데 일본하고 독일은 미국의 길을 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아 저렇게 중산층들의 삶의 터전인 제조업을 포기하고 산업 이동을 해버리면 우수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부가 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척박해지는구나 해서 독일하고 일본은 제조업 국가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 그 길을 가려고 하죠. 제조업 국가를 선택하려는 국가들은 수출해야 돼요.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떠안지 않아요.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어요. 기축통화는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잖아요. 중국이 막 기축통화 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보이죠. 막 패권에 도전하니까. 시켜줘도 안 할 거예요. 중국이 그런 나라로 이해가 되세요? 남의 나라 물건을 막 사줘. 지금 자기네 전기차 밀어내기 바빠 죽겠는데 남의 나라 물건 막 사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달러 시스템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쭉 설명을 했지만 가장 포인트는 저거죠. 오늘 다 말하지 못한. 이 부분은 좀 연구 과제예요. 전문가마다 이제 진단이 틀릴 거고 트럼프가 과잉해서 설명하는 것도 있고 워낙 쇼맨십이 강하니까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냐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랑 같이 봐야 되는 거냐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기축통화와 세계 경찰 시스템이 과연 앞으로도 지속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트럼프 현상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달리게 보이실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CBS에서 오늘 풀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쭉 올라온다니까 CBS에서 제가 푼 내용 기자가 똑똑해갖고 굉장히 깊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요 다음에 오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래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비축해서 빚을 갚는다거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게 다 이 지금 무역 시스템에서 있었던 이런 달러의 퇴조하고 연결시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